안녕하세요. 자료로 보는 한국사를 강의하게 된 역사문학과 이인재 교수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성적평가는 A, B, C로 나갑니다. 학습 목표는 사가가 쓴 글, 사료와 젊은 해설자의 해설, 해당 학자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강생들의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사료를 읽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사가가 쓴 글, 사가의 쓴 글의 글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해설은 전문학자가 쓴 글인데 해설자의 해설과 사가의 글쓴 의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의 사료와 해설자의 해설에 만족하지 말고 전문학자들의 논문 한 편을 읽고 해당 학자가 사가가 글쓴 의도를 얼마큼 심화시켰고 확대시켰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이 함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모르는 사이에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은 동문선이라고 하는 책의 44권의 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 삼국사기표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면 신모원 고지열국 역 각치사관 이기사 고맹자왈 진지승 초지도올 노지춘추 일야 유차 해동삼국 영년장구 의기사실 저제방책 내명노신 비지편집 자고결의 부지소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신 김부식은 아뢰옵니다.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을 두어서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말하기를 진나라에서는 승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고 초나라에서는 도울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으며 노나라에서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는데 모두 한 가지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컨대 우리 해동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어 편집하도록 하신 것인데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원문을 보면요. 복유, 성상폐하, 성, 당효지 문사, 체, 하우지 근검, 소, 간여한, 방남 전고, 이위, 금지 학사대부, 기여, 오경 제자지서, 진한 역대지사, 혹, 유엄 통의상 설지자, 지어 오방지사, 강망 연부지기 심할, 심가타냐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성상폐하께서는 중국 유임금의 넓은 덕과 총명함을 타고나시고 우임금의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체득하시어 나라 일로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옛 일을 두루 살펴보시고 이러시기를 오늘날의 학사와 대부가 오경 제자의 책이나 진, 한 역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혹 널리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자가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원문을 보면 황유, 신라씨, 고구려씨, 백제씨, 개기정치, 능 이래어 통어국, 통어중국, 고범엽한서, 송기당서, 개유열전, 이상 내략외, 부의구제, 우기 고기문자 무졸, 사적골망, 시의 군후지 선악, 신자지 충사, 방업지 안의, 인민지 일이란, 개부득발로, 이수건계, 의득 삼장지제, 극성일가지사, 이지만세, 병약일성 되어 있고 이것이 본문을 해석한 걸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서로 솔밭처럼 대립하면서 예를 갖추어 중국과 통하였으므로 범엽이 지은 한서나 송기가 지은 당서에 모두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열전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나라 안일은 자세하게 다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였기 때문에 삼국의 역사는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한편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군왕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국가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밝혀서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삼장을 갖춘 인재를 구하여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달처럼 빛나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신자, 본비장제, 우무오식, 계지지모, 일익혼몽, 독서 수군, 엄권증망, 조필무력, 임지난하, 신지학술, 건천여차, 이전원왕사, 유매여피, 시고, 피정간력, 근득성편, 헐무가관, 지자괴희라고 했어서 본문을 보면 그러나 신과 같은 자는 본래 삼장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또 깊은 학식이 없으며 나이가 들어 정신이 날로 혼미해져 비록 부지런히 책을 읽어도 책을 덮으면 곧 잊어버리며 붓을 잡는데 힘이 없고 종이를 펴 놓아도 글을 써내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학술이 이처럼 부족하고 얕으며 옛말과 지나간 일은 그처럼 아득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정신과 힘을 다 쏟아부어 겨우 책을 만들어 싸우나 보잘것없기에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이 옵니다. 다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복망, 성상폐하, 양, 광관지제, 사, 망작지제, 수, 부족 장지명산, 서, 무사 만지장부, 구구망의 천일조림이라고 해서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폐하께서 뜻만 클 뿐 소략하고 처리한 것이 헤아려 주시고 함부로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비록 명산의 사고에
깊이 간직할 만한 것은 못 되더라도 간장 항아리를 덮는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의 구구하고 망령된 뜻을 굽어 살펴주소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까? 고려시대 때의 최고 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부식이 실제 이제 한자로 자기 말을 썼지만 말은 한글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김부식의 얘기를 이인재 교수를 통해서 육성으로 듣게 된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작 그 국문과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한 역사가 김부식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 해동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서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하득하여 그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역사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삼국에 관한 옛기록, 아마도 이제 구삼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삼국에 관한 옛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군악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국가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밝혀서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바를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김부식 이전에 삼국에 대한 역사책이 없진 않았지만 아마 그 책들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그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김부식은 이제 비록 자신은 이제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삼장을 갖춘 인재를 구하여서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서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부식이 하고 싶은 얘기였죠. 이 얘기 앞에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얘기가 있지만 결국 김부식이가 한 얘기의 요체는 왜 자기가 삼국사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책을 써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부식이 하고 싶은 말의 요체이기 때문에 이 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에 더해서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그걸 적어놨죠. 우리 해동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서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아득하여서 그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사가가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해설자는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사료는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글이다. 김부식은 신라 왕족의 후손으로서 국자 죄주를 역임한 김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주 김씨 가문은 경주 주장으로 있던 할아버지 댁까지 향리였다가 아버지 김근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군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일찍 사망하여서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김부식을 포함한 그의 네 아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하고 출세하면서 경주 김씨 가문은 고려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편찬한 의도는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김부식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부식은 1906년에 과거에 급제한 후 20여 년간 주로 한림원에 근무하면서
유교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김부식은 유학자임과 동시에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현실에 실현하려는 강렬한 역사의식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설자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김부식의 정치적 지위는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 급성장하여서 1130년 12월에 정당 문학겸 수국사로 승진하여서 재상에 오른 후 거듭 승진하며 권세를 이어갔는데 이 즈음 고려사회는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그 농민들의 유망이 되게 심해지는 한편 대외적으로서는 금나라가 성장하면서 고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그 서경파, 윤원이라든가 정지상,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묘청, 정지상 등이 그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고 이제 그 황제를 칭하고 그 연호를 쓰게 되는 층제 건호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 난 이후로 추락한 왕권을 좀 회복하고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시 그 군주였던 임금이었던 인종 임금도 이 서경파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부식은 개경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김부식 등 개경 귀족들의 강한 반대와 그 대화궁의 화재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결국 서경천도가 실패하자 묘청은 1135년 인종 13년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김부식은 인종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가 묘청 등을 완전히 진압했고요. 이후 최고 권력 수반에 올라서 왕의 측근인 윤원이는 윤관의 아들인데요. 윤원이를 서경 세력으로 몰아서 탄핵하는 등 정치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140년 인종은 김부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원이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윤원이가 탄핵된 지 5년 만에 사면되는 겁니다. 이는 김부식의 퇴조를 예고하는 것으로 김부식은 이에 대한 연명으로 된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거절해버렸습니다. 왕의 거절을 경험하고 이제 왕의 신임을 잃었음을 느낀 김부식은 이후 중앙정계에 복귀할 윤원이에게 정치적 보복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1142년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김부식이 관직에서 물러나니까 인종임금은 김부식을 위로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의 편찬을 명예했고 김부식은 자신의 집에서 4년간에 걸쳐서 삼국사기 50권을 편찬해서 1145년 왕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종임금이 삼국사기의 편찬을 명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명해서 작성한 건지 아니면 김부식 본인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것을 그 인종임금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은 것인지 이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런 해설도 되겠습니다. 당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직후이자 그의 정치적 의지가 좌절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묘청의 난은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자 풍수지리설과 도참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신비주의적 사고의 저변이 의외로 넓고 그 위력이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까지 미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따라서 문벌 귀족을 대변해서 김부식은 유교 질서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를 재정비하고 후세에 정치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전의 역사서들과 다른
유교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역사서술이 필요하게 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즉 윤원이나 정지상이나 묘청이 풍수지리와 도참에 입각해서 역사인식을 하고 있었고 현실 정치를 추구했던 것에 반해서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해서 고대사를 복원하고 정치적 기운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고대사 복원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중국식 기록이 해동 삼국에 대한 기록으로 너무 소략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측의 기록이 소위 고기에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중국식 기록의 소략함도 이제 채우고 또 우리 측 옛 기록의 미흡함도 이제 좀 보완해서 이걸 종합하고 극복하는 역사서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어떤 형태로든 편찬 당대까지의 삼국에 대한 국내외 기록물이 모두 종합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해설자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김부식은 질과 양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 측 사료보다 고기, 옛기록이라고 지칭한 국내 자료, 즉 삼국 및 고려 왕조에서 작성하거나 정리한 기록들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고기, 옛기록의 구체적 실체는 이규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동명왕편 서문에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참고해서 동명왕 봉기를 보았다라고 했다거나 김부식이 국사를 중찬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기록으로 봤을 때 아마 고려국초에 편찬된 구삼국사가 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구삼국사를 충실히 인용해서 인용할 수 있었던 동명왕편에 실린 동명왕설화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은 구삼국사에 실려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신의적 사항을 모두 배제하고 이를 아마 유교적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재편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국사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삼국사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죠. 근데 신라의 분량이 굉장히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실과 달리 신라의 건국이 앞섰다고 서술하는 등 고려를 신라와 연결지어 설명하려는 의도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김부식이 비판한 구삼국사는 고구려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서로서 불교나 전통사상 등과 관련한 신이한 기록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부식은 구삼국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고대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국사죠. 삼국사를 서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었고 이를 위해서 구삼국사 등의 고기류뿐만 아니라 금성문과 새롭게 입수한 중국의 사서들, 경서, 문집 등 방대한 자료를 유교적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취사선택하여서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체계화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통해 정치의 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시적 상징이나 물건이 아니라 도덕적 선악임을 강조하면서 군주의 성정, 어진 인사의 등용, 세금의 경감으로 인한 민생의 안정, 인근, 대국과의 평화적 교섭 등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방책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이는 구삼국사가 신의적인 일을 크게 다루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고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유교적 도덕사관 내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개적된
역사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있습니다. 요컨대 삼국사기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봉기와 지, 열전 등을 갖추고 있는 기전체 정사로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역사서이다. 그런데 후세에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누어서 아마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대주의 사관에 사로잡혀 사료를 멋대로 개작도 하고 삭제를 했다거나 또 전통 문화를 빈곤케 하고 축소케 했다는 비판을 받는 한편 일정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기사를 모두 봉기로 명명하는 등 자주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고 고려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서술체계에서 문헌 실증과 사료 비판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합리성이 굉장히 높이 있는 그런 역사서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부식이 직접 그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는 이 사료는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는 삼국사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자, 전문학자가 해설하고 있는데요. 이 해설이 굉장히 긴데 이 해설을 읽고 여러분이 파악한 역사학자, 즉 해설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라고 한 것은 이런 겁니다. 김부식은 유학자임과 동시에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현실에 실현하려는 강렬한 역사의식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당시 서경파와 개경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는 개경파 우위가 있었지만 그 서경파에 속했던 윤원이가 복권될 그런 시기를 대신해서 김부식이 윤원이에게 정치적 보복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1142년 스스로 모든 공주에서 사퇴한 이후에 김부식은 인종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4년간에 걸쳐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라고 이제 해설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삼국사기는 어떤 거냐? 김부식이 비판한 구삼국사는 주로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는 신비주의적인 걸 다 빼고,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삼국사와 삼국사기를 서로 비교해서 신비주의 사관하고 유교적 합리주의로 이제 서로 입장을 대변해서 서술한 그런 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자의 해설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김부식이 직접 쓴 그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하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해설자가 쓴 해설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총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가가 했던 얘기는 우리 해동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서 마땅히 그 역사를 책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삼국사는 문체가 거칠고 졸졸하여 빠진 부분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군왕의 선악,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국가의 평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들을 다 밝힐 수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삼국사기를 써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이제 해설자가 썼을 때 그 내용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당시에서는 이제 서경파와 개경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경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신의서관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개경파들은 이제 그 유교적 합리주의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김부식은 이제 서경파의 한 사람이었던 윤원이의 복권 이후 정치적 보복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인종의 명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4년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 결과 이제 그 신비주의적이고
그런 풍수지리학과 도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구삼국사에 비해서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삼국사기를 편찬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가의 사료와 전문학자의 해설을 듣고 이제 정리했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더 뭔가 본인들의 지식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왜 편찬했겠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해당 전문학자의 그 논문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사가의 사료와 전문학자의 해설을 확보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해당 사안의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학술정보원에 들어가서 전자논문 검색을 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학자의 글을 최소 한 편 내지 두 편을 읽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겠죠. 사료로 본 한국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참고 문헌 가운데 저서보다 논문을 고르고 논문 가운데에는 오래된 논문에서는 이제 한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논문이 굉장히 필요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2000년도 이후에 작성한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야지 한자가 적고 한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작성된 여기서 쭉 보다 보면 제일 처음에 작성된 것이 이제 1973년에 김철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죠. 고려 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삼국사기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8년도에 이강래 선생이 쓴 글도 있고, 또 74년도에 이후성 교수가 쓴 글도 있죠. 삼국사기의 구성과 고려왕조의 정통의식. 이렇게 보면 이우성 선생이나 김철준 선생이 쓴 글이 굉장히 좋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빼고 되도록이면 이제 최근의 학자들 2000년도 이후에 쓴 논문들을 고른 이유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한자가 되도록 적은 그런 논문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셈이죠. 여러분들이 또 만약 시간이 충분하다면 저자의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읽어보고 저자의 논문 쓴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 학교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학자의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문학자가 쓴 요모조모를 다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이 해당 사료에서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료죠. 또 거기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쭉 읽으면서도 딴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뭐 기억해도 좋겠습니다만 다 잊어버리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이유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처음 경험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이미 그 학술정보원에 들어가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통합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학술지 논문이 나오고 그 해당 학술지 논문을 클릭하게 되면 또 오른쪽과 같이 해당 논문이 나오게 되고 그 논문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이제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운받은 논문을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 이렇게 목차를 보면 머리말, 또 서경총도, 칭제건원, 금국정벌론을 주장한 인물들과 반대한 인물들, 그리고 또 서경총도, 칭제건원, 금국정벌론의 의도,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글들이죠. 근데 이걸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들을 다 보지 않고 일단 이제 머리말과 매진말을 꼭 봐야 되겠죠.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4장에 들어가 있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말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서경청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미 해설에서 들어봤죠. 그럴 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서경천도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정치 세력 간의 갈등에서 구하려고 하였다. 고유 사상인 난가, 불가 대 외래 사상인 유가의 대립, 또 사대주의자와 서경천도파, 정진상과 김부식, 개경 세력 대 서경 세력, 문벌 귀족 세력 대 신진 세력, 이제 개경 세력 대 문벌 귀족 세력 등으로 파악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해설자의 설명을 잠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배경들이 어떤 논문들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김부식이 왜 삼국사기를 썼느냐를 지금 머릿말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경천도론에 적극 반대한 김부식은 후에 묘총의 난을 진압할 장본인이었었죠. 그런데 그는 묘총의 난을 진압한 후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따라서 서경천도론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서경천도론에 관한 김부식의 견해가 어떠한 형태로든가 삼국사기에 아마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사론 등을 통해서 김부식이 서경천도를 왜 반대했는가를 알아보는 노력은 무의미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김부식이 서경천도론에 반대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김당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편찬 의도를 설명하면서 왜 서경천도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게 되었는가 이걸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경천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련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위에 제목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3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죠? 그거 이미 설명했죠. 2장, 3장도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서경청도, 층제권어, 궁극정벌론과 관련되는 수없이 인물들과 반대하는 인물들이 쭉 나와 있지만 시간이 다 있으면 또 그걸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마 회사에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써야 된다, 리포트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많지 않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과제로 갖고 있는 거, 삼국사기,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왜 썼는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분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한 건데요.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조 23년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해서 국왕에게 바쳤다. 삼국사 편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김부식은 지금의 학사 대부가 오경 제자의 서라든가 진한 역대의 사기에 대해서는 혹 널리 통해서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망언하여서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스럽다. 해서 이제 진삼국사기 표를 인용했죠. 어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종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양반은 김덕태 선생님은 김부식이 단순히 인종의 명에 따라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왜냐하면 김부식과 더불어서 삼국사기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모두 김부식의 측근이었었고 또 김부식과 역사관을 같이 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한 인물들로 위에 윗문단에 여러 분들이 나왔는데 그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가 인종의 명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김부식의 의도 안에서 편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김당택 선생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김부식은 그 백제봉기의 말미에 붙어 있는 그 사론, 자기의 역사에 대한 생각,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라의 옛 이야기에서는 김할지 관련 얘기인데요. 하늘이 금괴를 내렸으므로 성을 김씨라 했는데 그 말이 괴이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그 전한 바가 오래인지라 그 말을 깎아 없애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글이 이제 김부식 글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하고 잘 맞지 않죠. 우리가 이걸 다 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김부식이는 서경파의 그 신의사관, 신비주의적 사관에 입각했던 서술은 다 빼야 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그러니까 유교적 합리주의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수록한 이유가 뭐냐, 삼국사기에.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김당택 선생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사료에 대한 김부식의 어떤 객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삼국사의 설화를 존중하는 태도에 반기를 들어서 유교적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삼국사기를 서술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황당무계한 사실을 배척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쓰여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의 편찬에서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했을까? 이 얘기는 이제 그 신의사관, 신비주의 사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해설자의 해설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문학자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당시의 국왕들이 음양 비술이나 풍수지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을 통해서 국왕들의 이런 태도가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 납득은 갑니까? 김당택 선생은 그렇게 설명했죠. 교수이시면서 전문학자, 전문 역사가 그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문학자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판했으면 그런 사실들을 쓰지 않았어야지. 왜 김할지가 금괴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를 김부식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무계한을 왜 실었을까? 라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비판에 대한 의의를 설명할 때 아마 김부식이가 임금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김당택 선생의 해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네, 고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김당택 선생은 또 이런 사실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라봉기 말미에 붙어 있는 사론에서 신라가 불가의 교법을 받들면서 그 폐해를 알지 못해서 한간에까지 불탑들이 즐비하게 이르고 백성들은 달아나 숙녀가 된다. 이로 인해서 병농,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나 산업적인 부분이 첩축 위축되고 나라는 날로 쇠미에 갔으니 어찌 문란하여 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불교를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김부식이가 신라가 멸망한 이유로 하나로 불교를 식봉한 사실을 들었다. 라고 해서 아마 김부식이는 불교의 발감을 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제 김덕태 선생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형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었고 또 이거 등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설명하게 되면서 그 김부식이가 불교를 비난한 것은 당시의 국왕들이 유학을 소홀히 한 채 불교에 지나친 관심을 표시한 점을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으시나요? 네, 이런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부식이가 당 고조가 고구려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인정하려고 한 구당서의 기록을 인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층제 거론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김부식이가 삼국사기의 신라왕실을 굉장히 중시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전문학자들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편찬한 의도를 이제 여러 근거를 들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설명에 대해서 공감하나요? 어떤 부분은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공감하지 않는 측면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것을 이제 비판을 해서 공감한다 그러면 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공감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김당택 교수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직후에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김부식과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김부식의 측근들이었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김부식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역사서였다. 또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불교를 신봉한 사실을 들었으며 그리고 법흥왕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 신라를 계승한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또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당시 국왕들이 음양 비술이나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을 통해서 국왕들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불교를 비난한 것은 당시 국왕들이 유학을 외면한 채 불교에 지나친 관심을 표시한 점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김부식이 법흥왕의 연호 사용을 비난한 것은 그가 사대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칭제 건원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에 반대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요. 한편 고구려 계승의식은 고려의 대외 강경론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이러한 대외 강경론은 국왕의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따라서 김부식이 신라적 전통의 계승을 강조한 이면에는 대외 강경론, 나아가 국왕의 왕권 강화를 비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런 김당택 선생의 설명과 앞서 전문학자의 해설, 그리고 이제 김부식의 사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고 배제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인데요. 그 중에서 배제한다고 했을 때도 왜 배제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유가 두세 가지 있었으면 좋겠고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왜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두세 가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료로 보는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익혀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개 모아져야지만 당시 역사적 현장이 재현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그 서경천도와 개경 고수를 둘러싸고 있는 개경파와 서경파라고 하는 것의 대립 갈등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역사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김부식의 그 삼국사기 편찬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겠죠. 그렇게 설명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는 한국사를 충분히 소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료로 보는 한국사 수업의 첫 번째 사료로서 고려시대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이라는 사료와 전문학자의 해설, 그리고 역시 전문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앞으로 하겠지만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우선 역사 현장을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사가의 사료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문학자의 해설,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 지식이라고 하거나 사전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전문학자의 논문 역시 정확히 인용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업이 한 학기 내내 진행될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비전문가의 동영상 제작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